예전에 어떤 그 유명한 사진 작가분이 그냥 뭐 이름을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남현범이라는 분이 굉장히 무슨 패션 스트릿으로 유명한 분이신데, 그러니까 그분이 유튜브에 이렇게 영상을 하나 올려놓은 걸 봤는데, 뭐 굉장히 재능 있고 굉장히 유명한 분이시고, 뭐 그분의 사진도 굉장히 뭐 감각적이고 좋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약간 의아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본인도 누가 나 이렇게 막 찍고 그러면 기분 나쁘다. 그렇지만 나는 남을 찍는다. 이제 요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그 분께서 본인을 다른 사람이 닮는 것에 대해서 기분이 본인은 안 좋으면서 남은 막 그렇게 닮고 그래도 되나? 하긴 근데 그분은 보통 이제 무슨 패션 웨이나 이런 데 가서 이렇게 사진 찍히려고 이렇게 나와 있는 모델분들을 주로 촬영을 하시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그냥 제가 사진에 대해서 훨씬 더 연륜도 짧고 잘 모르는 사람이지만 제 입장에서는 그냥 그분께 남현범님께 이런 제안을 한번 해드리고 싶습니다. 본인도 남들이 본인의 사진을 담는 것에 대해서 즐거워하세요. 그거는 마음을 조금 고쳐먹으면 가능한 거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좀 더 뭐랄까요, 좀 악유가 맞는 것 같습니다. 나의 촬영 행위와 내가 촬영자이면서 피촬영자가 될 때가 마음이 한 마음이어야지 더 좋은 것 같아요. 더 심플하고 간단하고, 이때는 이렇게 생각하고 저때는 저렇게 생각하면 복잡하잖아요. 저는 처음에 이제 거리에서 사진을 담아도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던 게, 예전에 어떤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저랑 아내랑 어디 여행을 갔을 때 사람들이 쫓아오면서 몇 명이서 우리를 계속 촬영하는 거를 경험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가끔 이제 거리 사진을 담는 분들이 이렇게 저를 사진으로 담으시는 경험을 가끔이라기보다 여태까지 몇 번 그런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 저는 기분이 나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재밌고, 저 사람은 나같이 못생긴 사람이 뭐가 관심 있어서 이쪽을 찍는 거지? 그냥 저는 고맙더라고요. 나를 찍어준다는 게. 저 아내를 찍는 것도 저는 기분이 좋습니다. 제 아내가 예쁘다라고 생각해서 찍는 것이겠거니라고 그냥 스스로 착각을 즐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거리에서 다른 분의 모습을 담는데 사실 저는 별로 꺼리낌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남들도 저처럼 생각할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다만 모르는 분에게 가서 이렇게 다가서서 막상 처음 이렇게 사진을 담으려고 할 때, 그리고 이제 특히 섭외할 때는 좀 떨리고 긴장도 되고 그렇더군요. 그런데 이제 사진을 담으면서, 그리고 이제 온라인상에서 다른 사람들이 거리 사진에 대해서 이제 비난하시는 분들이 특히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면서 사진을 담는 행위에 대해서 거북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구나라는 거를 좀 뒤늦게 알았어요. 그러면서 좀 더 조심스럽게 촬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촬영을 하면서 한 4년 정도 이제 되어 가는데요. 저는 이제 주로 로스앤젤레스하고, 그리고 이제 여행을 가서 여행을 다닐 때, 제가 로스앤젤레스에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행을 다닐 때라든가 로스앤젤레스 이쪽에서 거리에서 사진을 담는데, 한 4년 정도 담으면서 이제 상대방이 저에게 이제 기분 나쁜 표현을 했던 적이요, 지금 기억 속에 3번 정도 있었습니다. 3번. 한 4년 동안에 3번. 그러니까 1년에 한 명이 채 못 되는 거죠. 근데 이제 한 분께는 제가 왜 나 담았어요? 이렇게 저한테 와서 이렇게 얘기하시길래, 네, 사진 담았는데요. 그러니까 왜요? 하면서 좀 약간 좀 퉁명스럽게 쏘듯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보기 좋아서, 아름다우셔서 이렇게 사진을 담았는데 원하시지 않으면 지워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냥 지우든가 말든가 알아서 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그냥 또 가더라고요. 그 사이에 기분이 좀 좋아졌던 것 같아요.
칭찬을 해드리니까. 그리고 이제 한 분 같은 경우는 이제 피렌체에서의 경험인데, 이제 사진을 그분을 담고 빨리 다음 장소로 이동해야지라는 생각을 하고 셔터를 누르자마자 재빠르게 이제 카메라를 내리는데 그 순간에 저를 보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은 아마도 이렇게 제가 보였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나를 몰래 도둑 촬영하고 어디론가 급하게 이제 도망가려고 그러나 보다. 뭐 이제 이런 느낌으로 그런 모습으로 제가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한테 와서 이제 뭐 이렇게 프라이버시 뭐 이런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셔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진은 지웠고요. 또 한 번은 한 노인분을 어떤 바에서 담았는데, 그 노인분의 아드님이 저한테 오셔서 사진 담았냐고 그래서 그렇다고. 근데 원하시지 않으면 지우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건 지워드렸고, 이렇게 3번의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피렌체에서의 경험, 제가 빠르게 사진을 담고 다른 곳으로 옮기려다가 딱 그 사이에 눈이 마주친 경우, 그때 이후로는 제가 이제 사진을 담을 때 좀 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행동을, 예전에는 이제 그렇게 많이 했어요. 얼른 담고 이렇게 다음 장소로 옮기자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이제 셔터를 누르고 그리고 나서 다만 몇 초간이라도 그 자리에 서 있다가 그분이 저를 보아주실 기회를 드린다라는 의미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 그분이 저를 보셨다 하더라도 내가 여유 있게 천천히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 그리고 이제 눈이 마주치면 그분에게 웃어드리면서 이렇게 카메라를 이렇게 보여주면 본인을 이제 찍었다라는 거를 이제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좀 약간 자신 있게 그리고 느긋하게 행동하는 모습을 피촬영자가 이렇게 보게 되면 그래도 마음에 찜찜한 구석이 좀 덜어지겠지라는 어떤 저의 그 어떤 배려 아닌 배려 뭐 이런 것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요즘엔 촬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언제나 그렇지는 못하는데요. 그래도 이제 최대한 그렇게 하려고 이제 하고 있어요. 4년 동안 한 3분 정도가 그렇게 저에게 컴플레인을 하신 거죠. 그분들에게는 죄송한데 그거보다 저는 이제 제 사진으로 인해서 기분 좋아지는 분들의 그 어떤 이제 그런 것이 서로에게 좋은 에너지를 주면서 이렇게 선순환을 만들어내는 그런 좋은 작용을 하고 있지 않나.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분들이 싫어한다라고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대부분의 분들은 사실 좋아하십니다. 그런데 아니면 무감하시거나, 그런데 이제 아마 한국에서의 분위기는 그런 것 같아요. 일단 극렬하게 이제 그 거리 사진에 대해서 비난하시는 뭐 그런 것이 이제 뭐 논쟁이 벌어지거나 그러면 꼭 이렇게 그 모습을 드러내시는 것처럼 보이는 몇 분이 계신데, 이제 극렬한 어떤 소수의 반대와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내는 생산해내는 어떤 논리 그리고 과장 그런 것들에 의해서 좀 지나치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만들려는 어떤 그런 노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미디어에서 나오는 좀 왜곡되고 잘못된 이야기들도 좀 많은 것 같고요. 그리고 때로는 이제 변호사분들께서 그러니까 초상권에 대해서 이렇게 변호사 어느 법률에서의 변호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초상권을 설명하는 함에 있어서도 본인이 아마 책임을 지지 않으려면 이제 그런 때는 좀 약간 보수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지 약간 그 변호사분들이 이야기하는 것도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과는 좀 거리가 있게,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거리에서 남의 허락을 받지 않고 촬영을 했을 경우에 이것은 초상권 침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런 정도의 얘기죠. 그럼 이 정도의 얘기가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면
거리에서 남의 허락을 받지 않고 사진을 촬영하면 그건 초상권 침해입니다로 이렇게 말이 바뀌어 버리는 거죠. 이런 얘기들이 이제 이렇게 자꾸 전파가 되고, 그래서 법적으로 두려움을 심어주고 그리고 윤리적으로 죄책감을 심어주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담아본 바 본인이 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내가 사진을 어떻게 담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이 기분 좋아하실 수도 있고 상대방이 좀 불편하실 수도 있더라고요. 불편함과 기분 좋음은 진짜 0.1초 만에 가려지는 것 같아요. 눈빛이 사삭 지나가는 그 짧은 순간에 섭외가 되기도 하고 또 섭외가 안 되기도 하고, 상대방이 기분 좋아할 수도 있고 좀 불편해할 수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허락을 받느냐 안 받느냐가 많이 중요한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제가 거리에서 사진을 담으면서 느끼는 것은 허락을 받느냐 안 받느냐 보다는 뭐 그것도 중요하겠죠. 그런데 이제 진짜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고, 허락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도 얼마든지 다양한 교감의 형태를 통해서 사진을 만들어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사진을 또 공유 아무 문제 없이, 제가 여기 있는 사진들을 이렇게 여태까지 굉장히 나름 많은 분들을 4년 동안 다 쭉 이렇게 공유를 해왔는데, 온라인상에서 때로는 이제 그 사진의 주인공의 친구가 내 친구야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저한테 메시지를 주기도 하고 그런 경험도 했어요. 그래, 그분 너무 아름답다고 나 대신 좀 전해줘, 이렇게 얘기하고 마는 거지, 그거로 인해서 문제가 되는 적은 당연히 없을 거라고 저도 그냥 확신을 하면서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누구보다 본인이 잘 알아요. 그때 사진을 담았을 때 어떤 느낌으로 담았는지. 다양한 교감의 형태가 존재하는 것이고, 허락을 받았다 하더라도, 아무리 허락을 받았다 하더라도 나라면 이 사진을 올리지 않을 거야, 이런 사진들도 좀 보입니다. 저는 개인적인 취향인데요. 이제 홈리스의 사진 같은 거는 이제 홈리스 분에게 가서 사진 한 장 담아도 될까요? 그러면 거절도 못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이제 그렇게 해서 허락 받았다고 담고 온라인에다 포스팅을 하면 거기에다 삶의 무게 이렇게 제목을 붙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자극적인 그런 어떤 또 이제 연민을 느끼게 하는 그런 거보다는, 제가 사진을 공유할 때 이 피사체가 되는 분들에게 저의 그냥 감정을 이입해보고, 내가 이분이라면 이 사진이 남들에게 공유되는 것을 좋아할까? 괜찮은 것 같아. 좋아. 그러면 이제 저는 그때 공유를 하고요. 그런 것 같지 않다 그러면 공유를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홈리스 분의 사진을 저는 담지 않는 것이요. 홈리스 분의 모습을 제가 사진을 담았다 하더라도 공유를 할 것 같지는 않아서요. 그런데 이제 반드시 그런 건 아니고요. 이제 예전에 그건 좀 이야기가 길어졌는데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홈리스의 사진을 제가 다 싫어한 건 아니고, 예전에 한 분이 AP통신사인가에 그 사진을 이렇게 보내는 사진 작가분이세요. 프로페셔널한 분이. 네. 여기 로스앤젤레스의 스키드로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홈리스 분들이 텐트 쳐놓고 모여 사는 곳이에요. 대낮에 이렇게 지나가도 냄새가 꽤 심합니다. 아내하고 이렇게 한번 우연히 길을 잘못 들어서 그 에리어를 이렇게 걸어가는데 한 3블럭 정도 빠져나오는데 한 3블럭 정도 걸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내가 좀 두려워하더군요, 낮에도. 근데 그곳을 한밤중에 가셔서 정말 그 안으로 들어가셔서 그분들 옆에 서서 그분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가감없이, 근데 그런 사진은 어떤 뭐랄까 울림이 있더라고요. 그런 사진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얼마 전에 제 지인이 한국에서 그
좌판을 깔아놓고 뭐 채소를 다듬고 계신 할머니의 모습을 이렇게 사진으로 담아서 저한테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근데 그 사진을 딱 봤을 때 그 친구에게 느낌 좋은데 잘 담은 것 같아 그냥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 친구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날씨가 영하 10도였는데 여기서 이제 할머니가 이렇게 채소를 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 마음속에 정확한 표현은 기억은 안 나지만 그 할머니에게 어떤 연민을 느꼈던 것 같아요. 안 됐다 하는 그런 마음. 그래서 이렇게 그걸 표현하려고 했어요 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조금 약간 시니컬해지면서 그 친구에게 좀 어떻게 보면 좀 지나치다라고 할 수 있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친구한테 좀 미안하긴 하지만 그 친구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할머니,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연민을 느낀다는 것은 좋은 감정이다. 그런데 이렇게 떨어져서 멀리 떨어져 있는 할머니 모습을 표피적으로 보고 저 할머니에게 연민을 느꼈다면, 그래서 사진을 담았다면, 그러고 나서 그 할머니 바로 앞에 앉아서 쭈그리고 앉아서 할머니를 바라보면서 할머니하고 얘기도 간단하게 한번 해보고, 그리고 그 앞에서 할머니의 모습도 담고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았겠느냐. 표피적인 모습을 보고 담은 이 사진이 정말로 이 할머니를 설명해주는 사진인 것 같지는 않다. 물론 삶의 무게라고 해서 뭐 이렇게 사진을 올리면 그 사진에 대해서 또 이제 연민을 끌어낼 수 있겠지. 하지만 난 잘 모르겠다. 나라면 앞에 앉아서 그 할머니하고 얘기도 하고, 그리고 그 할머니 포트레이트도 담고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 할머니의 그 자식들은 굉장히 잘 성장해서 얼마든지 훌륭한 또 이제 사람일 수도 있는 것이고, 할머니도 굉장히 행복할 수도 있는 것이고, 좀 그런 것 같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홈리스를 담아도, 그리고 영하의 날씨에서 좌판을 깔아놓고 채소를 담고 있는 할머니를 담아도 우리가 표피적으로는 연민의 감정을 느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그런 사진보다는 정말로 어떻게 다가서고 어떤 마음으로 사진을 담느냐에 따라서 스키드로에서 담았던 그 사진처럼 울림을 전해주고 깊이 있는 감정을 끌어내주고, 그리고 영감을 주고, 그리고 심지어 용기를 주고, 저 그걸 보면서 나도 저런 사진 꼭 찍고 싶어 라는 생각을 한번 했었거든요. 지금은 좀 반대가 심해서 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떻게 다가서느냐의 문제, 그리고 사진을 담으면서 느끼게 되는 다양한 형태의 교감, 사진으로 잘 드러나지 않을 수 있는, 그리고 나중에 본인이 담은 사진을 그 분을 어떻게 바라보고 이렇게 사진을 셀렉트 하느냐, 뭐 이런 것들이요. 이런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다양한 형태의 판단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진 안에 있는 그 사람들만 보고 이거 허락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이렇게 물어보고 그것으로 이제 윤리적이다 안 윤리적이다를 판단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진 않아요. 사진을 직접 거리에서 어느 정도 담아 보시다 보면 이제 거리 사진에 대해서 이제 뭐 도덕이니 뭐 매너의 문제니 이런 거를 이야기하시면서
굉장히 비윤리적인 행동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이분들은 거리 사진에 대해서 제대로 경험을 해보시지 못한 분이구나라고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마음속에 나의 허락을 받지 않고 타인이 나의 모습을 담는다는 거에 대해서 불편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본인이 만약에 저라면 내가 무슨 범죄자도 아니고 도망다니는 사람도 아니고 내가 여기에서 뭔가 나쁜 짓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내가 여기 있는 모습이 누군가의 사진에 담겨서 그 사진이 그분의 어떤 사진에 도움이 되고 그 사진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감을 줄 수 있는 그런 거에 쓰이면 참 좋겠다. 그냥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실제로 제가 사진을 담으면서 제 사진에 응해주시는 많은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다라고 느낍니다. 그런데 이제 누가 내 허락을 받지 않고 내 사진을 담는 거는 난 싫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만약에 거리 사진에 관심을 갖고 계시다면 저는 그냥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남이 나를 담는 것에 대해서 마음을 먼저 열어주세요. 그래야 심플하잖아요. 내가 담을 때와 담길 때 두 개의 마음을 갖고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짜장면도 먹고 싶고 짬뽕도 먹고 싶고 이렇게 두 개의 마음을 이렇게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자신의 가치 판단을 어느 정도 이렇게 만들어 나아가면서 거리 사진에 이렇게 들어가시는 것이 좀 더 편안하게 그리고 좋은 거리 사진을 즐기면서 담을 수 있게 해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허들 앞에서 망설이시지 마세요.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초상권에 대해서 너무 법적인 부분, 초상권에 대해서 뭐 두려워하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뭐 제가 그분의 치마 속을 촬영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분이 거리를 걸어가고 계셨고 그곳은 공공장소고 그리고 저는 그분의 모습이 나에게 어떤 영감을 전해주고 그분의 모습이 인상적이니까 본능적으로 카메라를 대고 사진의 촬영을 하는 것이잖아요. 여긴 공공장소인 거고 그리고 그분이 나의 사진으로 인해서 모욕당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단지 그분이 뭐 물어보지도 않고 그렇게 나를 촬영을 하고 그러지 라고 생각해서 불쾌하게 생각하시지 않도록 최대한 나이스하게 최대한 조심하면서 웃으면서 좀 신발도 좋은 신발 신고 그리고 나이스하고 단정하게 이렇게 복장도 하고 그렇다고 무슨 양복 입고 나갈 필요는 없는 거지만 청바지에 티셔츠를 하더라도 깔끔하게 하고 나가서 머리도 단정하게 하고 나가서 반드시 뭐 레게 머리 이런 거 하실 필요도 없고요. 전 옆가름만 하고 다니면서 청바지 입고 티셔츠 입고 사진 찍거든요. 근데 괜찮습니다. 그리고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제 경험을 통해서 보면 굉장히 이렇게 무표정하고 무뚝뚝해 보이는 사람도 아름다우시네요. 사진 한 장 담아도 될까요? 그러면 대부분은 굉장히 어색해 하시면서 금방 환하게 미소를 지어주십니다. 그냥 마음속에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사회 속에서 내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어떤 작은 버블이 있잖아요. 그거를 톡 하고 터트리고 그 안으로 살짝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너무 요란하고 시끄럽게 뻥 소리를 내는 게 아니라 톡 하고 터트리면서 살짝 안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그분도 그렇게 터지는 버블에 대해서는 불편해 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것이 매너적인 측면에서도 사진을 담는 본인을 지켜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비난으로부터. 저는 그렇게 담고 있어요. 제 방법이 반드시 옳다라는 건 아니고요. 사람마다 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다르고 자신이 추구하는 사진이 다르고 그 사진이 자신에게 맞는 방법이 있겠죠. 근데 저는 하여튼 그렇게 담고 있고, 그리고 이제 혹시라도 관심을 갖고 계시지만 어떤 그 허들 앞에서 망설이고 계시고 이제 주저주저 하면서 돌아설까 말까 이렇게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냥 저희 이런 경험을 말씀드려 보는 것입니다. 그분들에게 한번 살짝 넘어 보시라고. 그러니까 법적인 부분, 윤리적인 부분, 그리고 이제 또 그 안에서 다양한 형태의 교감들이 또 벌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허락을 받았냐 안 받았냐 이런 걸 가지고 이분법적으로 좋다 나쁘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사진을 담다 보면 그런 것을 느끼실 겁니다. 거리 사진에 대해서 맹 비난을 하시고 초상권을 금지 오격 이렇게 칭송하시는 하여튼 그런 논쟁의 현장에는 자주 이렇게 등장하시는 한 두세 분의 이렇게 사진을 제가 어떤 사진을 담고 계시는지 들어가서 봤어요. 그러니까 본인을 그렇게 가둬두시니까 제가 봤을 때는 참 인상적인 사진을 담고 계시지 못한 것 같더라고요. 저의 개인적인 취향으로 들여다보는 것이었는데요. 한 분은 그냥 집에서 그 플라스틱 로봇 만들어서 그거 사진으로 이제 담고 계시고 그렇게 별로 인상적이진 않더군요. 저에게는요. 인간이 인간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은 너무나도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게 가장 매력적이고 호기심을 유발하는 피사체가 무엇일까요? 이건 인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인간이죠. 서양 미술을 보면 인간이 가장 주된 주제입니다. 이렇게 유럽 여행 같은 데 가보시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인간 모습을 가지고 있는 신도 그리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나중에 인간도 그리고 초상화도 그리고 자화성도 그리고 풍경화도 있습니다만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거는 이제 사람을 그리는 것이죠. 비단 미술뿐만이 아니라 음악에서도 이렇게 사람들의 살아가는 인간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사랑, 이별, 이런 거요. 우정, 이런 거. 문학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사진을 담을 때 그냥 아무런 감흥이 없고 매력이 없는 피사체를 담는 것은 아니잖아요. 뭔가 내가 매력을 느끼니까 이렇게 카메라를 들고 이렇게 뷰파인더로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피사체를. 그런데 가장 매력을 느끼는 피사체인 사람을 담는 것에 있어서 스스로 가두려 하고 제한을 하려 한다는 것은 그냥 저는 자기손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현재 우리의 모습을 좀 더 다양한 시선에서 좀 더 다양한 사람들이 이렇게 사진으로 담아서 우리 다음 세대에게 넘겨줄 수 있었으면 해요. 그렇게 되면 한 두 세대, 세 세대, 네 세대, 그 이후의 세대, 우리 후손들이 다양한 시선으로 담긴 다양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될 거 아니에요. 그들에게 그런 모습이 전해진다면 기록의 의미로든 아니면 예술의 의미로든 굉장히 풍성한 어떤 또 자산이 될 것, 데이터가 될 것 같다는 생각도 합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그 안에서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그냥 내 마음을 닫아두고 왜 나를 찍지? 기분 나쁜데? 그러시기보다는 누가 나를 담는 행동에 대해서 마음을 열어주시고 미소 지어주시고 포즈도 취해주시고 V자만 하지 마세요.
저도 가끔 가다가 사진 담을 때 이렇게 V자 하면은 일단 한 장을 담고 그 다음에 이제 V자는 참으시고 하면서 또 사진을 담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이렇게 도도하게 자신만의 어떤 카메라를 씹어먹을 듯. 미국 애들이 그런 거 잘해요. 굉장히 뻔뻔하게 아주 예쁜 표정 잘 짓습니다. 그렇게 카메라 바라봐 주시면서 따뜻하게 미소 지어 주시고 나면 본인의 마음도 굉장히 훈훈해짐을 느끼실 겁니다. 제가 보장할게요. 그렇게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면 내가 남을 담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한 두려움이 훨씬 줄어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얘기가 자꾸 두서없이 흐르네요. 그렇습니다. 저 스스로에서 한번 다시 정리해 볼게요. 거리 사진을 담음에 있어서 바운더리, 허들 앞에서 망설이시는 것보다는 그 허들을 넘으세요. 왜냐하면 법적으로 별로 문제가 없습니다. 물론 그쵸, 법적으로 문제 없죠. 그리고 별로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나이스하고 마일드하게 최대한 피사체를 존중하면서 조심스럽게 다가서세요. 윤리적으로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본인이 사진이 담기는 누군가가 나를 사진에 담을 때 미소 지어주세요. 본인의 마음을 먼저 열고 나면 내가 남을 담을 때도 당당하게 담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후손에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 다양한 시선이 담긴, 나의 시선이 담긴 나의 그 거리 사진을 전달해 주세요. 너무 주저하지 마시고 이런 이유로 그 허들을 한번 넘어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자신을 너무 가두지 마시고 매력적인 피사체를 담으세요. 그게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